고기를 좋아하는 지훈이는 오늘도 배달앱을 켜 좋아하는 삼겹살 도시락을 주문합니다. 이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배달 음식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일부는 땅 속에 매립되거나 강과 지하수를 통해 토양으로 흡수되어 과일과 채소 등의 농작물을 오염시킵니다. 또한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물병 등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 잘게 쪼개집니다. 5mm 미만의 크기로 조각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물속에서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 속으로 흡수됩니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 곳곳에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채식보다 지구 환경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에 달합니다. 또한 목초지, 도살장, 사료 경작지를 위해 숲에 불을 지르고 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해 기후변화가 악화되며 숲에 사는 야생동물이 터전을 잃고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공장식 축산농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비료, 살충제, 약품은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위협합니다. 오늘은 그린피스 최태영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님과 나의 비거니즘 만화의 저자 보선 작가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에서 생물 다양성 캠페인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최태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로서 각 캠페인의 메시지를 언론에 알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선이라고 하고요.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짓고 또 비거니즘 강연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책 작업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비거니즘 관련해서는 환경 만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1971년에 설립돼서 지난 50여 년간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캠페인의 독립성을 위해서 정부나 기업 후원은 일절 받지 않고 개인과 소수 독립재단의 후원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7개국에서 바다, 북극, 남극, 산림, 생물, 토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매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이 되는데 바다에서 파도, 바람 등의 물리적 작용으로 잘게 쪼개지면서 이 플라스틱이 작은 입자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위험한 건 해양 생물이 이를 먹이로 오인해 섭취를 하거나 여가 섭식이나 아가미 호흡을 하는 해양 생물의 경우 마치 우리가 공기 중 미세먼지를 삼키듯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게 된다는 건데요. 해양 생물에게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타고 수많은 해양 생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아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토양과 농작물의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토양은 바다보다도 더 많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었습니다. 오늘날 논이나 밭농사를 할 때에는 물대기, 비닐하우스, 볏짚 포장 등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해서 나온 쌀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식자재를 포장하는 것도 다 비닐입니다. 식품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서 모두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된 플라스틱이 대부분 다 일회용품이라서 쓰고 나서 태워지거나 땅에 묻힙니다. 태워지게 되면 이게 대량의 탄소를 발생시켜서 온실가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땅에 묻히면 야생동물이 그걸 찾아서 먹거나 아니면 땅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은 논과 밭에 자라는 농작물이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농작물도 흙 속의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흙 사이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껴있으니 영양분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밥상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과 토양이 모두 플라스틱 폐기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진 상추와 쌀에도, 낚시를 해서 얻은 생선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한 겁니다. 최근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나라 특산품도 바뀌고 있어요.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간 1.8도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면서 한국에서 잘 자라던 식자재가 다른 식자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는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 개마고원에서나 재배할 수 있고요. 고추는 세기 말에 89%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재료로 김치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의 밥상이 달라지는 건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벼, 감자, 보리, 옥수수 등 다른 식자재도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UNIPCC는 2019년 8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식량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수십 년 안에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해 식량 안보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UNIPCC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거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과 부모님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투표의 힘을 가지고 있고 곧 여러분도 시민으로서의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겠죠. 또 여러분 모두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보다 빠른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챌린지로 저는 용기내 캠페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린피스의 용기내 캠페인은 시민들의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땅과 바다에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나 냄비, 에코백 등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마트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죠. 한두 명의 노력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관심이 모인다면 기업도 친환경 경영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게 된다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활동가분들의 일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건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며 다가가야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린피스에서 만난 활동가분들은 배려와 인내심,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역시 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식량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시민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합해진다면 우린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활동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비거니즘이란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을 착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거니즘은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 하나하나의 그런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를 하고 그 존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자신이 고민해 나가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건이란 이런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쓰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관으로서의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치관은 전혀 별개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식품을 뜻하기도 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육류 소비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식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른 추세거든요. 거의 2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육류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했을 때 뭐 고기나 아니면은 우유, 달걀처럼 이런 육류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공장식 축산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또 환경 그리고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골고루 피해를 주는데요. 먼저 환경 면에서는 첫 번째로 산림지를 많이 훼손하게 되어요. 뭐 축산업만 보더라도 뭐 목초지라던가 사료 경작지라던가 도살장이라던가 여러 큰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만 보더라도 이미 70% 이상이 축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훼손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어요. 전 세계 운송수단, 그러니까 뭐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양을 축산업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데요. 공장식 축산이란 말 그대로 가장 작은 비용을 투여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장처럼 그 동물을 제품처럼 취급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밀집 사육을 하게 돼요. 같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동물들을 밀집하게 해서 사육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이 돌기 쉬운데 이 병 중에서 일부가 인간에게도 옮게 되고 인간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거죠. 전 첫 번째로 이 기후 위기의 당사자가 우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고 그 기후 위기를 막을 주체 또한 우리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생활이 과연 어떻게 환경에 그리고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거니즘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채식 한 끼를 할 수도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채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동물권 단체나 아니면 환경 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식 간식을 사 먹는 것으로 채식을 시작해 보는 것도 가볍게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고 채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소모해야 하는 생활품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치약을 비건 고체 치약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수세미도 플라스틱 수세미가 아니라 친환경 수세미로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품을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은 이게 정말 큰 실천이라고 느껴지는 게 칫솔을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에 있는 작은 것을 바꾸는 것이 실천 방법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고 싶은지 나의 가치관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취향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작업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도 청소년분들께서도 살아가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그것을 그런 훈련을 쌓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